제목 바이오 패스포트 비대면 진료 앱 베타 테스트 실시. 블록체인 기반 DID와 DPHR 입력 기술을 접목해 비대면으로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비스인 바이오 패스포트가 비대면 진료 앱인 바이오 패스포트 닥터앱의 베타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바이오 패스포트 개발사인 바이오넷은 지난 7월 자체 비대면 진료 서비스인 바이오 패스포트 닥터 베타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최근 고려대학교 병원, 서울중앙의료원 등 일부 병원들과 함께 시행했던 의료 취약계층 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무료 의료 지원 및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넷은 바이오 패스포트 닥터의 일반 사용자들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해당 베타 테스트는 바이오넷 협력병원인 김포연세한강병원과 함께하며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일 10회까지만 제공된다. 진료 과목은 내과, 심경외과, 정형외과이며 테스트 기간 동안 진료 및 약 배달은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바이오넷 관계자는 비대면 정식 런칭을 앞두고 바이오 패스포트 닥터앱의 사용성, 안정성 등을 추가 점검 후 반응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식 런칭 후에도 의료 취약계층 의료 지원 사업 및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 패스포트 닥터가 의료 취약계층, 의료 사각지대 지역분들이 유용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싶다며 베타 테스트 이후 정식 런칭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바이오넷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자체 진단 키트의 샘플의 체험 이벤트를 준비 중이며 체험 이벤트 신청은 자체 커뮤니티 또는 이벤트 신청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제목 비트코인 FTX 위기설에 2만 달러 붕괴.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8일 갑자기 다시 심리적으로 중요한 가격대인 2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6시 1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9,74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4.77% 하락한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2882.38달러에서 최저 19,448.53까지 추락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도 3,792억 달러까지 감소했고 도미넌스는 38.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날 비트코인 급락은 암호화폐 거래소 FTX 위기설 여파 때문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최근 바이낸스와 불화를 보이고 있는 크립토 거인 FTX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촉발된 암호화폐 감염의 결과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거래소 지갑에 비트코인 잔액이 고갈되며 뱅크런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해 최근 2주 최저가를 경신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바이낸스의 최고 경영자인 창펑차오는 FTX 지분으로 확보한 FTT를 모두 청산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FTX 거래소 출근 러시가 시작됐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FTX의 자매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 하지만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업자는 경쟁사가 거짓 루머로 우리를 뒤쫓고 있지만 FTX는 괜찮다. 자금도 문제없다며 소문 진화에 나섰다. 이에 바이낸스 CEO 창펑차오는 FTT 매각 발표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줄 몰랐다. 우리는 싸움이 아닌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대다수 애널리스트들은 FTX의 파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시장 내 충격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제목 미 연준 통화 긴축 9월 이미 기준금리 5.25% 상승 효과.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긴축 등 다양한 긴축 조치를 고려하면 통화 긴축 효과가 지난 9월 기준으로 기준금리 5.25%에 상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연준 연구진의 추정이 나왔다. 이는 이달 초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면 미국의 실질적인 기준금리 수준이 6%에 달했다는 의미여서 최근 미국에서 힘을 얻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7일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연구진들은 미국의 통화정책 수준이 공식적인 기준금리만 보았을 때보다 훨씬 긴축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연준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0.25%이던 기준금리 상단을 3.25%로 끌어올렸고 이번 달에도
또다시 금리를 0.75%포인트 올려 4.0%로 만든 상태다. 연구진은 차기 금리 향방에 대한 연준의 사전 안내와 대차대조표 축소 등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용 스프레드 등의 변수를 포함해 대용물 금리를 추정했다. 그 결과 9월 발표된 기준금리보다 약 2%포인트 높은 5.25%로 금리 수준이 나왔다는 것이다. 연준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후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채, 주택저당증권 매입을 통해 보유 자산을 약 9조 달러로 늘리면서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다가 올해 6월 양적 긴축에 돌입했다. 9월부터는 긴축 속도를 끌어올려 매달 국채 600억 달러와 MBS 350억 달러 등 950억 달러의 보유 자산에 대해 만기가 도래하면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줄이고 있다. 또 연준이 3월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수개월 전부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고 물가 안정 의지를 밝히는 식으로 시장에 구두 개입하면서 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리 반영됐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준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빠른 기준금리 인상과 과도한 긴축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과도한 긴축과 불필요한 노동시장 타격을 우려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지지해왔다. 연준도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면서도 앞으로 통화 긴축 정책의 누적된 효과와 경제 영향의 시차를 고려하겠다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여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제목 코스피 원화 강세의 장중 2,400선 돌파. 원달러 환율 1,384.9원에 마감. 코스피가 8일 원화 강세에 따른 기관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1% 이상 상승 2,400선에 육박하면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7.25포인트 오른 2,399.04의 장을 마치며 사흘 연속 상승했다. 지수는 15.41포인트 오른 2,387.20에 개장한 뒤 상승폭을 확대해 장중 한때 2,400.39까지 올라 2,4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코스피가 장중 2,400선을 회복한 것은 9월 15일 이후 약 2달 만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6.3원 급락한 1,384.9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날 18.0원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하락하면서 이틀간 34원이 내렸다. 원화 강세 폭이 확대되면서 장 초반 매도 우위였던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2,783억 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기관도 4,405억 원 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함께 견인했다. 개인은 7,238억 원을 순매도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밑돌며 원화 강세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급락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코스피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2.85포인트 오른 713.33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날보다 2.88포인트 오른 703.36의 개장의 오름세를 지속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941억 원, 기관이 827억 원을 각각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1,717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하루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8조 1,415억 원,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은 5조 7,299억 원이었다. 제목 훔친 비트코인 34억 달러어치 찾았다. 미해커 지인 욕실에 숨겨. 미국 연방검찰이 10년 전 도난당한 암호화폐 34억 달러어치를 압수했다고 7일 AFP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은 이날 부동산 개발업자인 제임스 중이 최근 비트코인 금융사기 혐의를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중은 2012년 9월 당시 마약 등 밀거래에 널리 활용되던 다크넷 밤시장 실크로드에서 비트코인 5만여 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중은 9개의 임명 계정을 동원, 이들 사이 신속 거래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실크로드 사이트의 인출 처리 시스템을 교란해 자신의 계좌로 거액의 비트코인을 입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사라진 비트코인의 행방을 추적해온 검찰은 작년 11월 조지아주 케인즈빌에 있는 중에 집을 급습
지하실 금고에 보관된 저장 장치와 욕실, 벽장 속 팝콘 통에 들어있던 싱글보드 컴퓨터에서 비트코인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한 비트코인 5만 개의 가치가 34억 달러라고 밝혔으나 현재 시세로는 약 10억 3천만 달러 정도에 해당한다. 데이미엄 윌리엄스 연방검사는 최신 암호화폐 추적 기술과 경찰의 전통적인 수사기법 덕분에 인상적인 범죄 수익 은닉처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은 최장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AFP는 설명했다. 올 2월 미국 법무부는 2016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투피넥스를 해킹했던 뉴욕의 한 부부로부터 비트코인 9만 4천 개를 환수한 바 있다. 한편 중이 비트코인을 편취했던 실크로드는 2013년에 미 연방수사국에 의해 폐쇄됐다. 실크로드 운영자로서 윌리엄 울브리히트는 2015년 마약 유통 및 범죄 집단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제목 세계 최초 웹 3.0 콘텐츠 통합 플랫폼 레던 출시 예정. 독서하면서 토큰 번다. 세계 최초 웹 3.0 콘텐츠 통합 플랫폼 레던이 한국어 콘텐츠를 포함한 알파 테스트를 진행함에 따라 한국어 애플리케이션 버전 출시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자는 커뮤니티 이벤트 참여를 통해 초대 코드를 획득하여 레던의 모바일 앱을 체험할 수 있다. 레던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고품질 콘텐츠를 추천하고 사용자는 웹 3.0 정보를 읽기 경험에 따라 토큰 가치로 변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레던은 브레인 핵이라 불리는 피드백, 성취감, 서프라이즈 순간을 중심으로 한 제품 디자인 모델을 채용하고 있다. 즉각적인 인센티브, 미션과 성취 시스템으로 사용자들은 레던을 사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독서 습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사용자가 콘텐츠를 읽는 동안 AI 타이머가 실제 읽기 행동을 기록하여 리드 토큰을 분배하며 토큰은 프로젝트 NFT인 동반 고양이 개토 후의 업그레이드, 주조 및 유지에 사용 가능하다. 개토 후 NFT가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사용자는 콘텐츠에 대한 창작, 투표, 리트윗과 커뮤니티 관리 등 더 많은 거버넌스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고급 NFT 보유자는 새로운 이슈 커뮤니티 구축 과정에 참여하여 창세기 이슈 NFT의 수익을 공유하게 된다. 이와 함께 레던이 발행하는 사용자 영혼 결합 토큰인 소울카드는 사용자의 웹 3.0 콘텐츠 영역 증명서가 된다. 이 증서에는 NLP 기술을 이용하여 기록된 사용자의 관심 분야, 해시태그, 영향력 지수가 포함된다. 사용자는 트위터 계정을 연결하고 소울카드 토큰을 만들어 데이터 자산을 체인에서 전환한 후 레던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자격증을 사용하여 콘텐츠 구조 및 거버넌스에 참여함으로써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소울카드는 BNB 체인에서 2만 개, 아비트람에서 15,000개로 총 3만 개가 추조된다. 이와 관련해 레던 공동 창업자인 트로이는 크리에이터는 창작이나 발표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콘텐츠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작가, 독자 또는 편집자는 공헌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것이 레던의 본질이라 말했다. 그에 따르면 레던은 사용자가 고품질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읽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획과 투표를 통해 독특한 콘텐츠 배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 영향력을 가진 사용자는 주제 파인딩 NFT 메커니즘을 통해 투표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큐레이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트로리드 기술로 큐레이터의 평가는 콘텐츠 소비자의 독서 행동에 따라 변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선택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크리에이터 경제 측면에서 레던은 우수한 크리에이터를 웹 3.0 세계로 안내하여 콘텐츠 시스템을 풍부하게 하고 싶다. 앞으로 레던은 크리에이터가 웹 2.0 SNS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소유권을 보다 쉽게 가질 수 있도록 플러그인 도구를 출시하여 탈중앙화된 콘텐츠 창작 시스템을 조성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레던은 올해 4월 솔라나 글로벌 해커톤에서 커뮤니티 초이스상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그전에도 시벤크스, 해시키, 포어사이트, 스카이나인, 시버커넥트 등 기관에서 200만 달러의 시드라운드 파이낸싱이 완료됐다. 레던은 현재 맥스크, 오우캑스 월릭, 바이빗 등 약 200개 프로젝트 커뮤니티 및 CEX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제목 유럽중앙은행 인사들 우리 목표는 물가 상승 억제, 금리 더 인상해야.
라가르드 22 총재 미국이 공격적인 기준금리 연속 인상에 나서고 세계 각국도 인상 행렬에 동참한 가운데 유럽중앙은행 인사들이 잇따라 치솟는 물가에 대응한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22 총재는 에스토니아 방송사 ETV에 출연해 중단기 물가 상승률을 2%로 다시 낮춰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우선순위며 나침반이다라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면서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2는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해 1.25%에서 2.00%로 올렸다. 지난 7월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2달 연속 0.75%포인트씩 올린 것이다. 당시에도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빠른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고 경제 회복을 북돋우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며 22의 사명은 물가 상승세와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22 정책위원회 위원인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도 근원 물가 지수가 정점에 이를 때까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빌르루아 총재는 아이리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22는 에너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때까지 낮은 속도로라도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원 물가가 확실하게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년 상반기에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빌르루아 총재는 내년에도 22가 몇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최근보다는 인상 속도를 느리게 전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최종 금리가 어느 수준이 될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중립 금리를 넘어서면 금리 인상 속도가 유연해지고 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는 이유를 들어 유로존의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22가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할 필요성은 작다고 봤다. 빌르루아 총재는 우리는 큰 실업을 유발하지 않고서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며 우리 목표는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XRP 투자자들 리플의 베팅 미법원 브라이 미등록 증권 판결 세크 소송의 악영향.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지난 6일 0.50달러 지지선이 무너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XRP는 8일 오전 9시 41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46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80% 하락한 가격이다. XRP는 지난 하루 동안 최저 0.462달러, 최고 0.4792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XRP의 시가총액은 약 234억 달러로 여전히 시총 6위에 위치해 있다. XRP 가격 약세는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만 1,000달러선 아래로 떨어졌고 미 증권거래위원회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XRP 고래의 활발한 움직임 등 매도 압박도 가격 랠리를 제약하고 있다. 다만 암호화폐 분석 포털 코인쉐어스에 따르면 지난주 XRP 중심 투자 상품은 110만 달러의 유입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코인쉐어스의 연구 책임자인 제임스 버터필은 XRP 자금 유입은 리플과 세크 간의 소송 결과에 대해 투자자들이 리플에 베팅한 결과로 평가했다. 한편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뉴햄프셔 지방법원이 브라이는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결했다. 올해 초 세크는 블록체인 기반 파일 공유 및 결제 네트워크 브라이가 자체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브라이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졌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위로스트, 소리 에브리원. 유투데이는 브라이 사건은 리플과 유사 업계에 관심을 받아왔다며 브라이의 패배가 리플 및 암호화폐 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리플과 세크의 소송은 2023년 상반기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목 비트코인 도로 2만 달러대 투심 위축. 암호화폐 전망은 낙관적. 왜?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지난 며칠 동안 2만 1,000달러 이상으로 거래된 후 조정에 들어가면서 투자 심리도 다시 위축되는 모습이다. 11월 8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보다 2포인트 내린 31을 기록하며 투심이 약화됐다.
다만 공포 단계는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8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258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65% 하락한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489.97달러, 최고 21,053.25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952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6% 수준이다. 한편 시카고 소재 암호화폐 유동성 공급업체 컨벌랜드가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 내 상승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컨벌랜드는 달러 약세 및 암호화폐 채택 증가를 주요 신호로 언급하며 미연방 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에 따라 달러가 올해 상당 기간 급등했으나 최근에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은 지난달 5% 상승했다. 이는 연초 시장 역학의 반전이다. 또한 지정학적 혼란과 미국의 중간선거 등도 영향을 주고 있다. 아울러 인스타그램, 구글 클라우드 등 대기업의 암호화폐 채택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 따른 영향이 아직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전 주기에서 확인했듯 강력한 채택 내러티브는 포물선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제목 원달러 환율 급락 출발. 개장 초 1,400원 밑으로. 8일 오전 원달러 환율이 급락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2분 현재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 대비 6.7원 내린 1,394.5원이다.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7.2원 내린 1,394.0원에 출발해 개장 초반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날 것이란 시장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되살아났다. 제목 한 9월 경상수지 16억 달러 흑자 전환에도 1년 전보다 89억 달러 급감. 상품 수지가 3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서면서 지난 9월 전체 경상수지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중국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하는 대신 원자재 등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상품 수지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90억 달러 이상 크게 줄었다. 한은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6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작년 같은 달보다 88억 9천만 달러나 감소했다. 올해 들어 1에서 9월 누적 경상수지는 241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흑자 폭이 432억 7천만 달러 축소됐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다가 4월 수입 급증과 해외 배당이 겹치면서 적자를 냈다. 한 달 뒤 5월 곧바로 흑자 기조를 회복했지만 넉 달 만인 8월 30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약 16억 달러 차이로 힘겹게 다시 흑자 문턱을 넘었다. 세부 항목별 수지를 보면 상품 수지가 4억 9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 8월보다는 약 50억 달러 많고 3개월 만에 흑자 전환이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하면 흑자액이 90억 6천만 달러나 감소했다. 우선 수출이 작년 9월보다 0.7% 줄었다. 2020년 10월 이후 23개월 만에 첫 감소다. 통관 기준으로 특히 중국, 동남아, 유로의 수출이 부진했다. 반면 수입은 1년 전보다 18%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 원자재 수입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25.3% 증가했다. 원자재 중 가스, 원유, 석탄의 수입액 증가율은 각 165.1%, 57.4%, 32.9%에 이르렀다. 수송장비, 반도체 등 자본재 수입도 10.6% 늘었고 곡물, 승용차 등 소비재 수입도 13.0% 증가했다. 서비스 수지도 3억 4천만 달러 적자였다. 작년 9월보다 적자 폭이 2억 8천만 달러 커졌다. 세부적으로 운송 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했지만 작년 9월보다 흑자 규모가 7억 2천만 달러 줄었다. 9월 선박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년 전보다 48.9% 떨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이 완화되면서 여행 수지 적자도 4억 8천만 달러에서 5억 4천만 달러로 늘었다. 본원소득 수지 흑자는 1년 전과 비교해 7억 1천만 달러 증가했다. 본원소득 수지 가운데 배당소득 수지 흑자가 1년 새 약 8억 달러 증가한 데 큰 영향을 받았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9월 중 45억 9천만 달러 불었다. 직접 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47억 8천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4억 7천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 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5억 달러 줄었지만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14억 9천만 달러 늘었다. 제목 미중간 선거, CPI 우려의 비트코인 시총 4천억 달러 붕괴, BTC 투자 상품 7주 만에 유출세. 세계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지난 며칠 동안 2만 1,000달러 이상으로 거래된 후 다시 조정에 들어갔다. 간밤 미국 증시 랠리에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또 미국 중간선거와 10일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우려도 투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비트코인은 현재 심리적 지지선인 2만 달러는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8일 오전 8시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2만 48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3.08% 하락한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만 489.97달러, 최고 2만 1134.79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969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7% 수준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비트코인 하락을 예측했던 암호화폐 전문 익명 애널리스트 데이브 더 웨이브가 비트코인이 아담 이브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날카로운 V자형 아당, 바텀 이후 컵 모양의 이브 바텀을 형성하며 바닥을 다지고 자산을 축적할 때 나타나는 전통적인 강세 패턴이라는 설명이다. 데이브 더 웨이브는 또 맥드 지표가 2018에 2019년 약세장 끝과 유사한 강세 신호를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반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리서치 기관 크립토컴페어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과거 약세장과 비교해 비트코인은 아직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2022년은 비트코인 사상 최악의 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2013년, 2017년 약세장을 통해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은 현재보다 더 하락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당시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각각 83%, 87% 하락했는데 현재 비트코인은 70%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또 지난달 31일 기준 비트코인이 약세장에 진입한 지 357일이 됐으며 이를 고려했을 때 가격 하락이 별로 급격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런던 소재 암호화폐 투자 펀드 코인쉐어스의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 펀드에서 1,560만 달러의 자금이 순유출됐다. 비트코인 투자 상품은 1,320만 달러가 유출돼 7주 만에 유입에서 유출로 전환됐다. 비트코인 셔펀드에서는 710만 달러가 유출됐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오는 8일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승했다. 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23.78포인트 상승한 32,827.00으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날보다 36.25포인트 오른 3,806.80으로 나스닥 지수는 89.27포인트 상승한 1,564.52로 거래를 마감했다. 제목 트위터 CEO 머스크, 미선거 전날 공화당의 투표락, 광고주 이탈 이어져.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미국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7일 특정 정당에 가입돼 있지 않은 무소속 유권자들을 향해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촉구했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공유된 권력은 양당의 최악의 과잉을 억제한다며 따라서 대통령이 민주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회의 경우 공화당에 투표할 것을 무소속 성향 유권자들에게 추천한다고 썼다.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강경파 지지자들은 절대 반대편에 투표하지 않기 때문에 무소속 유권자들이 실제로 누가 책임질지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며 무소속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강조했다. 1억 1천만 명 팔로워 거느린 머스크의 정치 메시지 1억 1천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머스크의 이번 트윗은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 SNS 플랫폼의 소유주가 직접적으로 현실 정치에 대해 발언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은 머스크의 이번 트윗은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수장이 미국의 한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한
첫 번째 사례라며 머스크가 트위터를 장악한 뒤 불과 며칠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 반대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진단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등 선거 분석 매체들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상원 선거에선 양당이 초박빙 승부를 펼치거나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머스크가 과거 자신의 정치 성향을 온건파로 규정하면서 트위터가 대중의 신뢰를 얻으려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했던 말을 소환해 비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머스크의 트윗 관련 질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미국인은 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만 언급했다. 머스크,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 깊어질 듯 머스크는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선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와 계속해서 충돌하자 공화당 지지로 돌아섰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전기차, 세금 정책과 억만장자세 등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민주당 진보 성향 의원들을 여러 차례 조롱했다. 올해 초 텍사스주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선 공화당 후보를 찍었고 5월에는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현재 분열과 증오의 정당이 됐다. 더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고 공화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와 이번 공화당 지지 발언을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복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콘텐츠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고 시민단체와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위터에서 혐오 콘텐츠와 가짜뉴스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대해 머스크가 세계 전체에 거짓말을 내보내고 뿜어내는 수단을 사들였다고 비판했다. 하원 의장 물망 메카시와 친분 구축, SNS 통제 법안 처리 어려울 듯 머스크는 민주당의 대립각을 세운 것과는 달리 지난 8월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주최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차기 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이 큰 메카시와 친분을 쌓기 위해 머스크가 공을 들인 것이라고 전했다. CNBC 방송은 대통령은 민주당원이고 공화당이 의회를 지배할 경우 테크 분야 플랫폼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작아진다며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정책을 통제하는 법안 처리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광고주 이탈 이어져 길리어드, 알리안츠, 트위터 광고 중단. 머스크가 정치 발언을 한 이날 트위터의 변화를 우려한 광고주들의 이탈은 이어졌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와 자회사 카이트는 트위터에서 유료 광고를 일시 중지하기로 했고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도 트위터 광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약사 화이자,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 그룹과 제너럴 모터스, 식품업체 제너럴 밀스와 몬데레즈 인터내셔널, 유나이티드 항공 등이 트위터 광고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디어 관련 시민단체인 프리프레스의 제시카 곤잘레즈 대표는 머스크의 공화당 지지 촉구 트윗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머스크는 광고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균형 잡힌 CEO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목 CNE 패드워치 12월 기준금리 50bp 인상 가능성 52.0%. 투자은행도 빅스텝 전망. 11월 7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7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12월 14일 예정된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52.0%,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48.0%를 각각 기록했다. 내년 3월에 기준금리가 5.00%에서 5.25%로 인상될 가능성은 47.7%를, 5.25%에서 5.50%로 높아질 가능성은 24.4%를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00% 수준이다. 한편 투자은행인 시티는 연준이 다음 달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는 연준이 오는 12월 0.50%포인트, 내년 2월 0.50%포인트, 3월 0.25%포인트, 5월 0.25%포인트 인상해 미 최종 금리가 5.25에서 5.5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도 연준이 12월 0.50%포인트, 1월 0.25%포인트 인상한 후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크미페드와 취코일 리더스. 제목 중경제 재개 가능성 주목하며 하락. 국제 유가는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도 소폭 하락했다. 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물 서부 텍사스 산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81센트 하락한 배럴당 91.79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유가는 최근 들어 중국의 경제 재개 기대에 상승했으나 이날 소폭 조정을 받았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재개를 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중국의 이러한 구상은 구체적인 시간표 없이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에도 유사한 보도가 나온 바 있으나 중국 국가질병통제국은 방역 관련 기자회견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방향을 고수하되 방역을 정밀화, 과학화하겠다는 태도를 재확인했다. 중국의 원유 수입이 증가했다는 소식은 유가를 지지했다.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0월 달러와 기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줄어들었다. 중국 수출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2020년 5월 이후 처음이다. 10월 수입도 달러와 기준으로 0.7% 감소했다. 그러나 중국의 10월 원유 수입은 5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의 10월 원유 수입은 하루 1020만 배럴로 9월에 하루 983만 배럴을 웃돌았다. 지난해 10월 기록한 하루 890만 배럴도 웃도는 수준이다. ING의 워런 패터슨은 이는 지난 5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전했다.